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니까 이거를 강의를 하겠죠. 치료는 당연히 가능한데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치료는 뭐 폐렴 치료처럼 한두 달 입원을 해서 또는 항생제 먹고 완전히 완치가 된 걸 확인을 하는 게 치료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기에 암을 발견을 해서 싹 잘라내고 뭐 항암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완치가 됐다, 이런 거랑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다르고, 그냥 고혈압 당뇨처럼 한번 진단받으면 약을 계속 먹어야 되지만 약을 먹으면 혈압과 당뇨도 일반 정상 사람과 똑같은 것처럼 증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관절이 아픈 지 1년 안에 오시는 분들의 한 1년, 2년 뒤를 보시게 되면 한 70% 정도는 거의 안 아프게 약을 드시면서 지냅니다. 나는 약도 안 먹고 관절도 안 아파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한 10명 중에 1명 그렇게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약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받으시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의 목표는 아예 병이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안 아프도록 해서 정상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고, 변형이 진행돼서 아예 관절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변형을 막아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약을 씀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전하게 치료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게 가능해진 건 뭐 21세기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사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물학적 제재가 나오면서 가능해졌고, 먹는 약으로만 치료를 했던 이제 1900년대 후반에는 변형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하면 처음에 우선 소염제를 먹어보고, 소염제를 먹어서 안 되면 스테로이드를 추가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류마티스 약을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 두세 가지를 병합해서 써보는 거를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 아까 1년 안에 오신 분들 치료를 잘하면 70% 정도는 증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조기에 와서 빨리 좀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면 변형도 막아줄 수 있고 증상 없이 지내는 분들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능한 이제 초기에 앞에서 언급드렸던 피라미드식으로 썼던 약을 한꺼번에 쓰는 거를 권유를 합니다. 소염 진통제, 많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스테로이드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변형을 막아주는 약은 이 앞에 두 개가 아니라 이 항류마티스 약물이기 때문에 이 류마티스 약물을 조기에 쓰고, 만약에 여기까지 썼는데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재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관절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통제를 먹으면 중독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약을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아직도 많은데, 진통제는 보조적인 거고 내가 그 정도로 아프지 않다면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절염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아프다면 먹어서 뭐 아주 큰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우선 통증을 덜기 위해서라도 써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타이레놀 같은 단순 진통제, 아니면 이게 복합제 또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데, 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먹으면 또 중독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별 문제 없이 쓰시는데, 대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좀 미식거리거나 토하거나 아니면 어지러움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내가 이 약을 먹어봤는데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진통제를 드셨을 때 간 수치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에서 약을 드실 때 항상 올 때마다 피 검사를 합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생기는지 보면서 이제 약 조절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통제보다 이 뒤에 나오는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1단계로 나왔던 소염 진통제로 돌아가게 되면, 앞에 있는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는 약간 다릅니다. 얘는 염증을 가라앉혀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를 하거나 변형을 막아주는 데는 크게 도움을 주지는 않아서 나중에 그 통증이 좋아지게 되면 이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뭐 신장 기능이 나빠지거나 하는 거는 보통 앞에서 나온 진통제보다는 이 진통 소염제와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위궤양 뭐 과거력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2단계 약이 스테로이드이고, 스테로이드는 워낙 잘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먹으면 당뇨 생기고 골다공증에 고지혈증에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피부도 얇아지고 멍도 잘 들고, 이것도 다 맞는 말인데 항상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작용에 비해서 효과가 더 이득이 많다면 약을 쓰는 거고, 항상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쓰셔야 되고요. 관절염을 진단받긴 했는데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다라고 하면 필수적인 약은 아닙니다. 병을 직접 조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얘가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기 때문에 다른 약들의 효과가 보통 좀 늦게 한 2달, 3달 정도 걸리는 거에 비하면 초반에 약을 먹어서 빨리 가라앉히고 나중에 좋아졌을 때 이 약도 중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이 한두 개가 심하게 아픈 경우엔 직접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3단계 류마티스 약이고, 이거는 필수적인 약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약이고, 일주일에 한 번 이 노란색 알약을 보통은 3알, 4알부터 시작해서 8알에서 6알 정도까지 먹습니다. 얘는 변형을 막아주는 약이고 병 자체를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 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입이 헐 수도 있고, 간 쪽이 나빠질 수도 있고,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쓸 수가 없고, 신장이 나쁜 분들은 독성이 세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항암제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근데 적은 용량을 써도 류마티스에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약을 쓰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감안을 하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쓰셔야 되고, 태아 기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는 여자 남자분들 모두 3개월 전부터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외에 또 유명한 류마티스 약은 설파살라진, 레플루노마이드가 있고, 설파살라진은 호박색 커다란 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레플루노마이드는 이제 용량이 높은 것은 세모나게 생겼기 때문에 약을 구별하기가 좀 쉽습니다. 매일 먹는 약이고, 이 약도 간 기능 이상이나 피부 발진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앞의 약에 메토트렉세이트에 효과가 없는 경우나 아니면 그거를 쓰기 힘든 경우에 이런 약들을 조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 약도 말라리아를 잡기 위해서 쓰는 약인데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과 병합을 했을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쓸 수가 있고, 대신 이 약을 쓰시는 옥시클로린 할록신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 약을 쓰시는 분들은 한 15년, 20년 복용을 했을 때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1%, 2% 정도 있을 수가 있어서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런 약들을 충분히 썼는데 6개월가량을 충분히 썼는데도 효과가 없고 나는 너무 아파서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엔 보통 생물학적 제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염증 물질 자체를 차단을 하는 거고, 보통 항암제에서 이걸 타겟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생물학적 제재는 아까 21세기가 되면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제일 빨리 나온 게 한 지금부터 한 20년이 좀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 류마티스 약은 30년, 40년 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에 대한 안정성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약 효과가 먹는 약에 비해서 세다 보니까 부작용, 감염에 대한 부작용도 좀 늘어날 수가 있고, 이런 결핵이나 대상포진의 가능성이 좀 생겨서 치료 시작 전에 혹시 몸에 숨어있는 결핵이 있지는 않는지 꼭 체크를 해보고, 숨어있는 결핵이 있으면 같이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생물학적 제재는 가장 유명한 게 항 TNF 제제고,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인슐린처럼 자기가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1시간, 2시간씩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약제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 TNF 제제를 못 쓰는 경우나 써서 실패를 하는 경우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다른 생물학적 제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보통은 정맥 주사로 이제 뭐 한 달이나 아니면 6개월마다 맞는 약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약들은 먹는 약도 생물학적 제제가 있어서 하루에 2번 먹는 약도 좀 더 세게 약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중에 10명 정도의 류마티스 환자가 먹는 약에 실패를 했다 치면 그 중에 7명 정도는 주사약의 효과를 봅니다. 나머지 3명은 이제 다른 주사약으로 바꾸거나 치료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효과는 좋은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보험이 안 되게 되면 약값만으로 한 달에 70에서 100만 원이고, 대신 류마티스 환자 중에 5명 중에 4명 정도 인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암 환자가 비용이 싸지는 것처럼 류마티스 환자도 비용이 싸지게 되고, 그게 적용이 된 경우에는 한 10만 원 미만 정도, 적용이 안 되는 인자가 없는 류마티스 환자의 경우에는 한 5, 6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게 됩니다.